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이번 영상 함수의 극한 마지막 레벨 3 실력 완성 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1번부터 문제가 어마어마하죠. 뭐라고 써 있어요? 두 실수 AB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5차 함수, 무려 5차 함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집합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집합의 기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원소 기호 기억하는가 이 정도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건을 하나 더 줬을 때 F4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겠죠. 자, F4 정확하게 값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5차 함수 fx가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A-B, B-A가 각각 집합에서 어떤 부분 얘기하는지를 아셔야겠죠. 자, A랑 B가 보통 이렇게 집합이 가운데 겹쳐있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그리잖아요. 그랬을 때 A-B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A 부분에서 B만큼을 빼준 부분, 즉 이 왼쪽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B-A는 B에서 A만큼을 빼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 0이 A-B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0은 이 A에는 있어요.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다는 얘기겠죠. 즉 0은 여기 A에 있는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B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없다는 얘기니까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0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대표 원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0을 넣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fx 안에 x, x제곱 뭐 요런 개수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분모에서 없앨 수 있는 게 최대 3개까지밖에 못 없애기 때문에 x 4제곱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x 4제곱이 있으면 밑에가 0으로 가는데 위에는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fx가 최대 x를 3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b로 봐서는 b는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고쳐놨죠. 존재한다로. 자, 여기도 b가 대표 원소이기 때문에 b 자리에다 0 넣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버리네요. 분자도 이거 다 없애주는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존재하려면. 그쵸? 그러면 fx에 적어도 x가 몇 개는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는 x제곱, x세제곱, x4제곱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x제곱이 없어져야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fx는 x제곱을 가지고 있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x제곱 또는 x세제곱까지는 가질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1이 b-a에 있다. 요거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1이 b-a에 있다는 얘기는 b에는 일단 있고 a에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x에다가 1로 갔을 때 이 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a에 없다는 얘기는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밑에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가 1로 갈 때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일단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0으로 가는 거를 살려놔야겠죠. 즉 다시 말하면 fx에는 x-1에 1제곱, 2제곱, 3제곱 여기까지밖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얘가 x-1의 4제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위아래 약분해가지고 값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b에서는 fx가 x-1의 1제곱 또는 2제곱 또는 최대 3제곱까지만 가질 수가 있다.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a로 가서 보면요. 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x-1이 하나만 있을 때는 존재하게 되겠죠. 그쵸? 나머지 없으면.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약분했을 때 밑에가 0이 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조건에서는 x-1의 제곱 이상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합쳐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최대 3개까지, 얘는 최소 2개 이상. 그래서 밑에다가 다시 써주면 x-1은 최소 2개 이상, 그리고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하, 여기까지 조금 파악하고 보니까 왜 개수가 1인 5차 함수를 구하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주어진 이 식들 가지고 조합을 대충 해보면 fx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셨나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로 놓고 시작을 하면 되냐면 x제곱은 적어도 2개 이상. 그러니까 최소 조건을 갖추고 나머지 하나의 식만 채워주시면 fx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뭘로 시작하면 돼요? x로 시작하면 되겠죠. x 플러스 c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마지막 조건 있죠?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대로 함수값으로 봐줘도 무방하고요. 3값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F3은 9 곱하기 4 곱하기 3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얘가 18이 돼야 된다. 그러면 9, 4, 36이니까 3 플러스 C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C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4는 4, 4, 16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4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4 빼기 2분의 5면 2분의 3인가요? 2분의 3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8, 9, 72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216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1번은 다소 복잡해 보이긴 했지만 일단 요 집합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각각의 조건에서 최소 조건 잘 찾아가지고 fx식 구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gx라고 하자. 아하, 그럼 여기서 gx를 뭐로 놓을 수가 있을까요? 평행이동한 식 여러분 아시죠? x축으로 이만큼 가면은 식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붙어야 된다는 거. 일단 요것도 오늘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극한값 존재할 때 상수 k값 물어보고 있네요.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보기로 줬겠죠. 자, 그러면 일단 gx를 fx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조금 더 식이 간단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식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x가 지금 1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면 무슨 꼴? 극한값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1 넣었을 때 0으로 가야 되니까 첫 번째 식에서 어떤 거 알 수 있다? f1이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더 하려고 보니까 식이 좀 복잡해 보여서 저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서는 x가 지금 3으로 가고 있죠. 3 넣어봤더니 여기는 별로 볼 게 없고 뒤에가 f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0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식 뭐를 알 수가 있어요? f3이 0으로 가야 된다. 요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x는 보통 뭐로 놓고 시작하면 돼? x 세제곱으로 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한가요? 3개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식 2개를 알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개수를 한 개만 가지고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이제 fx를 대충 x-1, x-3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인수정이죠. 1 넣었을 때 0, 3 넣었을 때 0인 다항함수는 x-1,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x 플러스 a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이제 식을 대충 만들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식에 대입해서 a를 구해내면 끝이겠죠. fx는 미리 써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안 쓰고 밑에 있는 식 그대로 가져와서 밑에 붙여보겠습니다. 밑에는 지금 x-1이 있고 요거를 써주면 되는데 얘는 x 자리에 x-2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x-2, -2씩 다 빼주시면 됩니다. 이 식을 x를 어디로 보낸다? 1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이 쭉쭉 보이네요. 요 친구 없어지고요. 요 친구 없어지겠죠. x에다 1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에는 a 플러스 1, 밑에는 마이너스 4에다가 a-1 이렇게 나오나요?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것도 약분해볼까요?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2로 약분을 해주면 a 플러스 1이 2의 a-1이다.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전개하면 2a-2죠? a 넘겨주면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나요? a가 3이라는 사실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k를 구해야 되니까 다시 3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fx 이것이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위로 다시 가져갑니다.
끝까지 힘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 3을 넣고요. 그럼 fx가 지금 x-1, x-3,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는 x-1까지는 있고요. 요것만 계산을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약분할 수 있는 것도 지워주고요. x에다가 3 넣어서 최종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얼마? 6이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2랑 4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해 보였는데 식을 쓰고 보니까 뭔가 많이 있지는 않네요. 가장 핵심은 요거였고요. fx 만들어가지고 계산 실수만 안 하면 a 잘 구해서 쭉 넣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한 30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아이디어 위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꼭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좌표가 나와져 있죠. 이렇게 좌표가 나와 있는 거는 저는 보통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서 푸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제 문제랑 왔다 갔다 안 하고 잘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도 표시를 하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PQ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 P, 그 다음에 곡선과 직선이 또 만나는 점이 Q,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두 개 표시해줘야겠죠. OAP가 ST고 그 다음에 OQD가 TT다. 그럴 때 거의 단골 문제라고 할 수 있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는 t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때 두 개의 b가 어떻게 되겠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tt랑 st를 일단 뭘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t에 관한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그 다음에 극한값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얘를 표현하는 게 관건인데요. 자, 먼저 st를 보면은 다행히도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없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잘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밑변이 얼마라는 거, t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높이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높이는 p의 y좌표가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tt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밑변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에다가 바로 높이, 물론 높이는 q의 y좌표입니다. 요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p랑 q의 좌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p, q 요게 정의된 그 방법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뭘 알아야 돼? AB 직선 방정식이랑 CD의 직선 방정식 두 개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AB 직선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을까요? AB라고 하는 거는 지금 X가 T만큼 차이 나고 Y가 1만큼 차이 나죠.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X 변화량 T분의 Y 변화량 1 요걸 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거 확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써주면 된다. Y는 마이너스 T분의 1X 그 다음에 뒤에는 Y 절편 1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연습했으니까 이제 CD도 바로 할 수가 있겠죠. C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Y는 자 X분의 Y, X가 얼마만큼 변했어? 1만큼 변할 때 T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은 T,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TX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T라는 거, 그래서 뒤에 T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P를 구하려면 이 식이랑 뭐를 알아야 돼요? y는 루트 x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이제 p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y는 x제곱이랑 연립해가지고 q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립을 하면 보통 y를 이렇게 없애고 두 식을 갖다고 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q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q의 x좌표 요 근해 공식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 또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y좌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H'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같다고 놓고 이제 풀려면 루트 x랑 마이너스 t분의 1 x 플러스 1 요게 같다고 놓고 푸셔야 되는데 저도 여기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루트 x랑 자 요거 간단하게만 써봐도 되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되게 풀기가 싫은 거예요. 식이 실제로 복잡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y좌표잖아. 그쵸? y좌표이기 때문에 그냥 x를 없애버리고 y에 대한 식으로 고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y제곱은 x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넣어서 식을 이렇게 합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제곱 플러스 ty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해서 비교적 간단한 식이 나오죠. 오른쪽에서도 식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는
이 식의 방정식 해 구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얘랑 또 식이 굉장히 흡사하게 나오잖아요. 그쵸? 요거 두 개의 해를 결국 구해가지고 TT랑 ST 넓이를 구현을 해주시면은 오늘 구하는 문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저는 여기까지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꼭 스스로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